지금은 사우나다, 뭐 피트니스 등으로 손님이 많이 이동을 했는데 자, 새롭게 변신하는 곳이 많다죠? 네, 1986년 충북 청주의 학천탕이라고 하면 청주 시내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추억 어린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주 고색창연하네요. 그렇습니다. 학천탕.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건물이 건축가 김수근이 지금 건물 안에 입점이 돼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아마 존폐 기로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게 목욕탕이에요? 네. 어우. 학천탕 주인이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민이나 주민들이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2030에 이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게는 카페도 입점을 하고 뭐 또 상층 부위는 식당도 개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동네 거점 역할을 굉장히 하는 역할로 다시 변신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학천탕이 원래는 학천탕 주인의 그 현재 주인의 언동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 해갑으로 이걸 준비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되면서 다시 청주 시내 학천탕이 추억 어린 장소도 되고 또 새로운 트렌드의 유명 업소로 탈바꿈했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 세 글자짜리 무슨 탕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공한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부광탕이라고 재밌네요. 예, 청주의 학천탕. 부광탕은 이제 상도동, 상도동에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건데요. 마을버스 이름에 붙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 거 분명한 거죠. 부광탕역 이런 게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부광탕 정류장 이런 예. 식으로. 이게 1973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50년이 넘은 건데 안타깝게도 2021년 이 코로나 한창 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행히 한 이제 민간 업자가 이 부광탕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카페랑 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갤러리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부광탕 대표의 말이 참 멋집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목욕탕이 일반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광탕이 목욕은 하지 않지만 동네 주민들 또 외부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라 또 예술 감상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변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무슨 네. 도예도 배우시고 전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광탕은 남아 있는데 목욕만 안 한다. 공간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는 뭐 관광 명소 뭐 이를테면 상도동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재변신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변신한 거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옛날에 목욕탕 생각하시면서 좀 서운했을 텐데 굉장히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행인 거죠. 임종근 평론가도 다닌 탕이 있어요? 저는 면단위에 살아가지고요. 그런 데는 탕이 없습니까? 탕이 없고 읍까지 나갔어야 됐죠. 참 또 목욕탕 없는 동네에 사셨군요. 네. 자, 이런 옛날 목욕탕들의 다양한 변신 또 성공에는 이른바 뉴트로의 컨셉. 이게 이제 새로운 리트로. 네. 리트로는 옛날로 간다는 건데 이게 새롭다. 이 말을 결합시킨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광하는 젊은 층의 관심. 이게 큰 몫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트로 말씀하신 레트로 얘기를 잘하는데 레트로는 그냥 옛것에 대한 어떤 향수 쪽의 개념이 강하고 뉴트로는 옹고지신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옛것을 익혀서 새롭게 현대에 맞게 이렇게 판단하고 깨닫는 거, 그다음에 뭔가 변모하는 거 이게 이제 뉴트로인데 요즘 MZ 세대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부광탕 얘기도 하고 학천탕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 목욕탕이라는 곳이 공간적인 위치를 살펴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거든요. 항상 흠진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목욕탕으로 하다가 목욕탕이 이제 뭐 일단 폐업을 하고 다른 뭘로 바뀔 때 상가로 쓰기 참 좋은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지금 거예요. 바닥에 보니까 옛날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그렇죠. 판도 그려놨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데다가 이런 공간이 그리고 과거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뉴트로 감성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다 이제 뭐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단순히 뭔가를 파는 공간만 아니라 뭐 갤러리라든가 미술관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색깔을 더 입힘으로써 훨씬 더 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예전의 추억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좀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서 완전히 좀 새로운 변모를 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울 중심부에 소격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면 이상한 그 높은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던 곳이란 상징이 그 굴뚝이 있으면 거기 목욕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서 주인이 고민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 가시다가 그 굴뚝 보시면 아 저기 목욕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 시대부터 이게 시작을 했어요. 1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목욕탕도 전국에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경주에 또 아주 특이한 곳이 있다고요? 네, 뭐 뉴트로 레트로가 목욕탕 그 토크를 하면서 나오니까 참 옛날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백 교수님은 저는 읍에 살았기 때문에 목욕탕을 다녔었거든요.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때 요금 기억나세요? 기억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뭐 극장이 이제 그 짜장면이라든가 극장이 5원 뭐 몇십원 할 때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곳이 경북 경주의 1925 간포 1925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1925년에 세워졌다는 건가요? 이 목욕탕이 100년쯤 되는 건데 야. 아마 30년 전부터 방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의 어떤 변환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어떤 트렌드의 이 소위 말하면 경주 간포 바닷가에 이 카페를 지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앵커스토어, 소위 거점 공간. 방송 앵커가 아니에요. 네, 예. 지역 주민들의 이런 어떤 만남의 장소 내지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명소처럼 카페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년 된 목욕탕을 고쳐가지고 카페로 변신을 시킨 건데 이게 지금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회상 추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옛날 머구리라고 하면 잠수부를 얘기하는데 머구리. 예, 잠수부들이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 여기 신천탕에 와서 이 목욕을 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는데 하나 재밌는 게 바로 이 남탕과 여탕 사이에 벽이 상층부에 뚫려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닿아가지고 비누를 서로 던져주기도 그러니까 하면서 대화를 여탕에서 했다고 남탕으로 합니다. 비누 던지면 받고 그랬대요. 네. 뭐 순자야, 영남아, 영시가 이런 정말 그런 추억 어린 공간으로 바뀌어서 옛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는 그런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앵커의 뜻이 이 원래는요. 앵커 뭐 저 같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닻을 내리는 공간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점으로 많이 모이신다.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폭삭 소가수다에도 저런 레트로 감성이 물씬하지요. 자, 목욕탕이 미술관으로 변모해서 아주 성공을 거둔 예가 있습니다. 시골인데 사람이 전혀 안 오던 곳에 관광객이 수백 명씩 온다고요? 예. 이번에 산불 때문에 피해가 큰 경북 의성에 있습니다. 하필 의성입니까? 네. 이 경북 의성에 안개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안에 안개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오래된 공간이 앞서는 이제 주로 카페라든가 식당 이렇게 많이들 활용이 됐는데 여기는 아예 전문 미술관으로서 좀 활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한 40년 정도 됐고 여기도 역시 코로나 때 이제 폐업을 한 그런 지역의 아주 유서 깊은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탕이 원래 네. 이제 옛날 탕 그 그런 자리인데 거죠. 저기에 또 작품을 걸었네요. 저렇게 보세요 한번. 뭐 저런 이제 컬러 아트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다음에 빛으로 하는 그런 라이트 아트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있는데. 저건 약간 그 이제 네. 그 레이저 아트도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골에 있는 동네가 이런 전문 미술관이 생긴 거는 역시 이 청년 예술가들이 이 경북 의성에 모여왔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에 이 안개미술관이 개관한 이후에 21차례나 지금 전시회가 좀 열렸고요. 오. 43명의 이 젊은 미술가들이 사실은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데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거기 창작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아직은 뭐 아주 대단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 월 한 200명씩 평균적으로 이 미술관을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 저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네. 이제 음식도 드시고 두지고 입소문이 나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각 지역 이 말씀하신 의성이나 이런 동네들이 고령화 또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대부분 다 포함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이런 시골 지역들이 좀 탈바꿈을 하는 모습들은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지만 온고 이 지신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옛 것을 따숩게 해야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이 실감 납니다. 백기종 교수,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